골목 끝에 자리 잡은 순의 생선상회는 동네 사람들에게 오래전부터 사랑받아온 가게였다. 비릿한 냄새와 함께 새벽 바람이 골목을 스칠 때면 늘 가장 먼저 불이 켜지는 곳도 그곳이었다. 허리가 구부정한 순의 할머니는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시장에 나가 생선을 들여오고 돌아오면 작은 난로 위에 물을 올려놓고 생선 손질을 시작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녀의 손등에는 깊게 패인 흉터와 굳은 살이 가득했다. 날씨가 조금만 차가워도 손가락 마디가 욱신거렸지만 할머니는 늘 이 정도는 괜찮아라고 말하며 칼을 들었다. 그렇게 30년 넘게 이어온 생선가게였지만 할머니에게 이 가게는 생계 이상의 의미였다. 바로 아들이 돌아올지도 모르는 곳이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몰랐지만 가게 뒤편 좁은 공간에는 작은 서랍장이 하나 있었다. 그 서랍장에는 수백 통의 편지가 빼곡히 들어 있었다. 모두 순의 할머니가 아들에게 보내지 못한 편지들이었다. 아들 정우는 20살 때 집을 떠났다. 엄마, 나 성공하고 돌아올게. 꼭 크게 성공해서 떳떳하게 돌아올 거야. 그 말을 마지막으로 정우는 서울로 향했고 그 뒤로 연락은 끊겼다. 처음 몇 해 동안은 연락이 올까 기다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희망은 점점 흐려졌다. 하지만 할머니는 단 하루도 그 아이를 잊은 적이 없었다. 그래서 편지를 썼다. 정우야, 오늘도 생선이 잘 팔렸다. 너도 잘 지내고 있지? 여기는 여전히 그 골목이다. 혹시 돌아오면 못 찾을까봐 내가 문 닫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 눈물도 후회도 미움도 모두 편지 속에 들어 있었다. 하지만 그 편지들은 우체통에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었다. 받는 사람이 모르는데 보낼 수 없다는 핑계도 있었고 혹시 정말 오게 되면 가게를 닫아버린 날이어서는 안 된다는 두려움도 있었다. 할머니는 그저 돌아올지도 모르는 날을 위해 가게를 지켰다. 하지만 세상이 변했다. 골목 입구에 대형마트가 들어서면서 동네 가게들은 하나둘 문을 닫았다. 마트 사장은 처음에는 상냥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노골적으로 말을 던졌다. 여사님, 이제 이런 작은 가게들 설 자리가 없어요. 월세도 밀리셨다면서요? 가게 정리하셔야죠. 말은 점잖았지만 속내는 뻔했다. 그 골목을 통째로 사들여 확장하려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다. 할머니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아직 나한테 오는 손님들이 있어요. 내가 갈 곳은 여기입니다. 그러나 매출은 눈에 띄게 떨어졌다. 새벽 경매장에서 좋은 생선을 사오고 싶어도 자본이 부족해 싼 생선을 살 때가 많았다. 칼을 쥔 손이 떨리는 날이면 속으로 혼자 중얼거렸다. 정우야, 너라도 있었으면 나를 말렸겠지.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다. 이 가게는 단순한 가게가 아니라 아들이 돌아온다면 가장 먼저 찾을 곳이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부터 동네 단골들이 말없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할머니 생선은 믿고 먹는 거죠. 마트 생선은 이틀 지난 것 같아. 할머니 것처럼 싱싱한 데가 없어. 몇몇 젊은 손님들은 SNS에 사진을 찍어 올리기 시작했다. 골목 안숨은 맛집 생선 가게. 정 넘치는 할머니 가게. 그러자 새로운 손님들이 한두 명씩 찾아오기 시작했다. 생선 비린내가 익숙지 않은 젊은 사람들도 호기심에 가게 문을 열었다. 할머니, 요즘 SNS 난리예요. TV 나올 수도 있어요. 내가 뭘 했다고 그냥 생선 팔았을 뿐이요. 그러면서도 할머니의 입가에서 미소가 떠날 줄 몰랐다. 오랜만에 가게에 활기가 돌아왔다. 그날은 하루 종일 장대비가 내리던 날이었다. 빗물이 가게 처마를 두드리고 동네 사람들도 잘 다니지 않던 늦은 저녁. 가게 문이 삐걱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다. 우산은 다 젖어 있었고
손에는 작은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혹시 이곳 사장님이 순애 여사님 맞으십니까? 정중한 말투였지만 남자의 표정은 어딘가 떨리고 있었다. 할머니는 생전 처음 보는 얼굴이라고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남자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제가 여사님의 아드님을 찾고 있습니다. 성함이 정우 씨 맞으시죠? 그 순간 할머니의 손에서 칼이 떨어졌다. 평생 잊지 못했던 이름. 가슴 깊은 곳에 묻었던 이름. 남자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아주 조용히 말했다. 대표님께서, 그러니까 정우 씨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꼭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할머니는 말을 잃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남자는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정우는 서울에서 사업을 시작해 큰 회사를 일구었다. 그러나 성공과 함께 건강을 잃었다. 병이 깊어지자 그는 마지막으로 가족을 찾기 시작했다. 남자는 봉투를 내밀었다. 그 안에는 할머니와 찍은 오래된 사진이 한 장 들어 있었다. 그리고 손때가 묻은 편지 한 장. 엄마 너무 늦었지요. 성공하면 돌아가겠다던 어린 마음이 결국 평생 짐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한 번도 엄마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할머니는 편지를 손으로 감싸주며 흐느꼈다. 남자는 차마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대표님은 자신의 재산 일부를 어머니께 남기셨습니다. 여사님은 지금 회사 지분을 가진 주요 주주가 되셨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내게 그런 게 무슨 소용이 있소. 난 그냥 그 아이만 돌아오면 됐는데. 남자는 목이 잠긴 채 말했다. 대표님이 가장 바랐던 건 어머니가 편히 사시는 거였습니다. 남자가 떠난 뒤 할머니는 몇 날 며칠을 가게 문을 닫은 채 서랍 속 편지들을 꺼내 보았다. 수백 통의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씩 읽기 시작했다. 정우야, 너는 어디 있는 거냐? 엄마는 괜찮다. 너만 잘 있으면 된다. 오늘도 너 기다리며 가게 문 열었다. 읽을수록 가슴이 찢어졌다. 이 편지들이 아들에게 도착했더라면 아들이 조금 더 일찍 돌아올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나 후회는 소용없었다. 남은 건 삶을 어떻게 더 살아가느냐였다. 며칠 뒤 순애 할머니는 마음을 정했다. 이 가게 닫을 수 없다. 정우가 돌아오진 못했어도 이곳은 그 아이가 마지막까지 찾고 싶었던 곳일 테니 이제는 더는 가난 때문에 생선을 사올 수 없는 삶이 아니었다. 정우가 남긴 재산 덕분에 걱정 없이 가게를 유지할 수 있었고 골목도 다시 리모델링할 수 있게 되었다. 몇 달 후 골목 끝에 새 간판이 걸렸다. 정우 생선가게. 간판을 보는 순간 동네 사람들은 모두 울컥했다. 할머니는 간판을 손으로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정우야, 이제 내 이름으로 가게 한다. 너 여기 있고 나도 여기 있다. 이제야 같이 일하는 것 같구나. 가게 내부는 이전보다 훨씬 밝아졌고 생선도 더 싱싱해졌다. 손님은 더욱 늘었고 골목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다. 그리고 순애 할머니는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며 속삭였다. 정우야, 오늘도 엄마 왔다. 언제나처럼 너 기다린다. 카메라가 멀어지며 새로운 간판 아래 서 있는 할머니의 미소가 화면을 채운다. 그 미소 속에는 평생의 기다림, 사무치는 그리움, 그리고 뒤늦게라도 도착한 사랑이 담겨 있었다.